2024년 3월 7일 목요일 아침 6시 6분입니다. 지금 여기는 김해시 불암역입니다.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어제 대신동에 와가지고 오늘은 8번 버스를 타고 또 이제 저기 또 병전철을 타고 금방 내려서 또 다시 조금 있다가 1층입니다. 7-2번 문이 열립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회사에 출근해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새마을 버스가 오려면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10분이 안 되겠네요. 잠깐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어제 여기 부산 와가지고 우리 동아대학교 앞에 배갑술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거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발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이발은 이제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 집에서만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으신데 배갑술 선생님 말입니다. 4년 전에 21대 총선에서 제가 이제 부산 서구 동구 지역에 국회의원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을 때에 제가 이제 그 미용실이나 또는 부동산 사무실 또는 이발소 뭐 이런 데 직접 들어가 가지고 명함 홍보를 하면서 이제 그때 그분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내가 이제 대충 거기에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우리 총재님의 이제 그 공약을 대략 이야기를 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명함을 주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뒤에 한번 이렇게 연락이 한번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허경영 우리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계속 이제 들었는가 보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하늘궁 짓는데 그때 이제 하늘궁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오일란으로 송금을 그렇게 건축 성금이죠. 그거를 이제 납부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지난 2022년 3구 대선 때에 같이 저하고 선거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발소를 하시면서 손님이 없을 때 오토바이 타고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빨간 전단지 있거든요. 허경영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 총재님의 이제 33가지 공약 중에서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A4용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가호호로 막 뿌렸는데 그때 그분 많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발 업무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동대 신동 지하철역 부근에서 같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이발은 항상 이제 그 집에서 합니다. 딴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제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어제 그분한테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을 한 것은 이제 신이님을 좀 이따가 이제 아련하러 가야 되는데 지난달에 이어서 이달에도 가야 되는데 이제 가기 전에 한번 이발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가 검찰청이 있고 또 국세청도 있어요. 국세청도 아마 큰 권력기관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검찰하고 국세청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거는
제7공화국이 들어선다 이 말이야. 좀 있으면은.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혁신당을 창당대회를 했어요. 하기는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했습니다. 중앙당 창당을 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그 윤석열 정부와 이제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기 종식, 그러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이제 그 사람 말이,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늘 하는 말이 그렇거든요. 3년은 너무 길다. 이러니까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게 용산 대통령실을 말이지 무력으로 침공을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는 법에 어긋나니까 안 되지만은 합법적인 방법으로서는 얼마든지 거기 가능하거든. 왜냐니까 국회에서 200석이 넘어버리면은 22대 총선에서 야권에서, 범야권에서 200석이 넘어버리면은 탄핵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 탐방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뭐 얼마 주겠다, 뭐 얼마 주겠다,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것이 선거 개입이거든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총선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민의힘당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든지 최소한 100석 이상이 돼가지고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이것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00석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50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것을 그 선거운동이지 그게 어떤 민생이냐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좀 하려는데 이제 버스가 와서 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참. 허경영 이제 바야흐로 정말 때가 다 됐어. 때가 다 돼가지고 허경영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어제 총재님께서 부동산이 이제 앞으로 매매가 좀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을 했고, 이제 IMF보다 더한 것이 이제 온다고 실질적으로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측은 오래전부터 뭐 많이 예견대가 온 반대, 정말 이번 총선 지나면서 국민들이 정말 살기 어려운 시절로 들었을 것 같아요. 참. 예,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난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허경영을 온 국민들이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신분은 허경영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 신분에서 국회의원 허경영 국회의원께서 이제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국가혁명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합당을 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나중에 저녁에 좀 시간 있을 때 내가 좀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차가 안 왔나? 아이고, 이 버스를 3번 타야 되니까 내가 좀 착각을 했네. 저 버스가 김해 가는 버스를 7-2번으로 착각을 해서 말이 좀 나갔는데, 저는 국세청하고 검찰청,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또 우리나라 권력기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현재 현행 헌법을 우리가 좀 있으면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되면은 새로 제정을 하죠. 제정을 할 때에 힘을 확 뺄 겁니다. 힘을 확 빼는 데 있어서 세무 국세청 이게 또 완전히 바꿔버려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그런 국세청이 돼야 된다고 내가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